네, 성공 취업을 위한 스펙 점검 시간입니다. 잡다방 시간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잡다방을 위해서 모셔봤는데요. 이 홍반장 홍성훈 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홍 반장님? 네, 사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최종 면접 진행 중이어가지고 면접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고 네, 예. 자료들 만들고 있었는데 MC 분들은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추워가지고요, 날씨가 네. 오들오들 떨면서 네. 그렇게 지냈는데 오프닝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뭔가요? 홍 반장님 성대모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합니다. 네, 저와 한번- 닮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거죠? 네네.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더빅서디의 홍 반장입니다. 어떤가요? 제 목소리가 근데 남에게 들으니 굉장히 낯설은데 그렇게까지 낮은 톤인가요? 얘가 좀 낮긴 해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닮은 걸로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홍 반장입니다. 네, 일단 잡다방 예. 신청 방법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교육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잡다방 코너 사연 올리시는 법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잡다방 코너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하고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아시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아니면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저희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잡다방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고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이디는 SPTM님입니다. 스펙 내역서가 학교는 건동홍, 전공이 상경 계열이고요. 권동홍. 학점은 4.5점 만점에 3.04점. 그리고 어학 점수를 보니까요. 토익이 875점, 그리고 토스가 레벨 6입니다. 자격증을 많이 따 놓으셨는데요. 한문 2급, 한국사 1급, 정보처리기능사, 유통관리사 2급, CS 리더스 관리사, 커말 2급, 워드 1급, 운전면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을 쭉 보니까요. 네. 육군 중위 전역입니다. 어우. 아직 전역을 안 하셨네요. 내년 6월에 전역하시네요. 네, 내년 6월에 전역 축하드립니다. 예정이고요. 네. 대학교 학생회를 3년을 하셨고 단과대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봉사활동 150시간, 대외 활동은 없음입니다. 계획은 무엇보다 학점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영업관리 계열로 입사 희망을 생각하고 있고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는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세븐코리아와 같은 CBS 계열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능한 보완 사항이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CBS 계열로 구직을 희망하시는 26살 남성 구직자분의 그러니까요.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홍 반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분이 계획에서 무엇보다 학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전역장교이신 만큼 대학 이미 졸업하셨을 것이고 학점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미련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의 평균 학점이 3점을 상회하고 있고 지금 다른 강점들로 본인의 약점인 학점을 보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직무 선택을 영업관리로 하셨는데 네네.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로 선택을 잘 하셨거든요.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통솔력 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생회장과 장교 출신 분들을 실제 채용에 있어서 이제 선호하는 곳이 많은데 이분은 장교도 지금 전역했고요. 단과대 그러니까요. 학생회장 경험까지 있으시니까 네. 딱 맞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점을 제외하면 그리고 이분 스펙이 사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소서를 정말 못 쓰는 게 아니라면 저는 서류 전형에서는 정말 괜찮은 합격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이 가고 싶은 CVS 계열에서는 네. 이런 전역 장교분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뭐 아. 세븐일레븐, BGF 리테일 그리고 GS 리테일 이런 곳들에서 실제 전역 장교 전형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CVS 계열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이라든지 포스코, LG, 뭐 CJ 다양한 대기업에서 전역 장교 전형이 있습니다. 이랜드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을 장교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분이 사기업에 지원할 때 우대 사항으로도 전역 장교로서의 강점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으셔가지고 이분은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리시기만 한다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면접을 가시면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에 대한 질문을 꼭 하시겠죠?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점 중반이 안 된다. 그리고 네. 3점 중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면접관이 이렇게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 한다면은 어.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학점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접관과 논리 싸움을 가는 쪽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불리할 것이고요. 그렇죠. 불리할 네. 것 같아요. 학점은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고 어. 학생의 본분을 다 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뭐 네. 대학교 학생의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학점보다는 저는 발로 뛰고 싶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얘기. 발로 학점을 좀 네. 못 받은 걸 인정을 하고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가라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격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이런 자격증이 부분도, 예. 실제로 뭐 한 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자격증이 많아서 이제 나쁠 것은 없지만요.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바로 나의 뭔가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딴 자격증들이 산업이나 직무와 관련해서 공통점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 진짜 원하는 곳은 어디일지 인사 담당자가 이걸 보면서 확신이 안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뭐 IT나 소프트웨어 자격증이 있고 물류 자격증이 있고 금융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곳이 어디일까? 인사 담당자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사기업을 지원하신다면은 지금 이분이 획득하신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기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전공이 아닌 이상 어떤 이유를 대서도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획득하신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지원하신다면 별로 이제 아니, 진짜 한국사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분 예.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좀 너무 과했죠?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아닙니다. 네, 오늘 네.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역시.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카페인 때문에 네네. 네, 좀 흥분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사 자격증은 사실 뭐 90% 이상의 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이제 네. 자격증을 따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접관들이나 그쪽에서 그렇게 자격증을 이렇게 해서 땄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다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면접관들은 이제 면접 경험이 풍부하다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서 아시겠죠.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뭐 이분이 만약에 희망하는 CVS 계열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네. 네. 뭐 실제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채용 시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런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지만 이분이 전역 장교 전형으로 가신다면 이러한 우대 자격증도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일반적인 영업이나 영업관리로 지원할 때 많이 활용되는 자격증으로 저는 물류관리사 정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따는데 한 2달 정도가 들긴 하지만 이 영업이라는 것이 시작은 결국 물류에서 시작하는 물류다. 것이거든요. 물류. 그렇죠.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이 물류관리사를 따 주신다면은 이 CVS 계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물류 관련 직무로 지원을 하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분의 또 자격증 외에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육군 중위 전역, 그러니까 장교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네네. 장교 출신을 좀 우대하는 기업에 원서를 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교 취업을 우대하는 쪽에 원서를 내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네. 강점을 잘 활용하는 곳이다. 강점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장교 전형을 우대하는 쪽이 금융 쪽에서도 실제로 진짜요? 네, 금융도 있나요? 금융 쪽에서도 네. 뭐 증권사 장교 전형 장교 출신들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뭐 보험사의 영업 관리로 지원을 하실 때도 우대 사항으로 충분히 활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런 증권사, 금융권으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은 그때는 금융 관련한 자격증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사를 딴 것을 봤었을 때 공기업에도 아마 어느 정도의 지원은 염두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공 점수를 봤었을 때 이분이 상경 계열의 전공은 좀 약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업으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전공 시험을 보는 곳이 아니라 NCS만 보는 뭐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 이런 곳들을 지원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교에게 왜 또 여쭤봤냐면 이게 예컨대 뭐 해외대 출신 전형이 있으면 정말 해외대 출신들끼리만 너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가 레드오션이 될 수가 있고 뭐 아이비리그 아니면 좀 약간 디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장교 전역자들만 이렇게 모이면 네. 오히려 너무 되게 화려한 또 분들이 레드 모이기 오션이니까.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또 살아남기가 좀 현실적으로 확률 싸움에서 좀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분 뭐 스펙을 보면은
어떨까요? 일반 전형이 날까요? 장교 전형이 날까요? 이거는 이제 채용 TO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아. 생각되지만 저는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교 전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교 전형에서도 내가 직무와 산업에 대해서 좀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은 네. 일반 전형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수월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TO에 따라 가지고 장교 전형으로 채용을 진행하지만 TO가 무척 적을 경우에는 사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에 판단을 잘 따라서 하셔야겠네요.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언 좀 듣고 이번 사연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자격증을 몇 개 더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강점과 경험 정리,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취업 전형병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장교 전형 이제 장교를 전역하신 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런 CVS 리더십. CVS 영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점주님들 이끌고 프로모션 본사 정책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잘 네. 설득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나의 군 생활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CVS 영업 관리에 있어서는 상권 분석, 이런 상품 분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내가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은 그 지역의 고객 특성은 어떠한지,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현직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예. 이런 연습들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희망하시는 계열로 취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자님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중한 판단하시고 또 조언 참고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인0067님, 지방사립대 졸업하셨고요. 네. 경영학, 학점이 2.83입니다. 토익은 805점, 자격증 없고요. 경력은 호텔 실습 6개월 동안 하셨고 교내에서 조교 활동 9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그렇고 교내 마케팅 프로그램 2회를 참여하셨는데 수상을 1회 하셨다고 합니다. 무려 50%의 타율 보이고 계시고 이미 끝난 학점과 자격증과 어학 점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세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하고 싶은 말 들어볼게요. 많이 부족한 걸 알아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학점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유유. 토익은 850을 목표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토익 끝내고 토스나 오픽을 준비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4살 여성 구직자 분이시고요. 마케팅 쪽 희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보완할 점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이 나이가 좀 어리신 편이어가지고 네. 보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24살. 네, 어학과 자격증, 경험과 경력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인문 계열로 800 초반의 토익 점수가 뭐 취업을 못할 그럴 만한 점수는 아니지만 이분이 지금 복수 전공으로 영어를 하셨고요. 네. 지금 학점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부족한 그런 스펙을 다른 강점으로 보완하는 측면을 위해서라도 어학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요. 어학 점수가 좀 요구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800 후반 이상, 말하기 같은 경우 레벨 7, 오픽 IH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컴퓨터 OA 자격증이 또 없으신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컴활 자격증을 취득하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공기업 지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희망하는 마케팅 직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얻기 위해서라도 엑셀 같은 경우 능력이 요구되니 컴활을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케팅 역량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뭐 자격증을 따로 가지신 게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통계나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분께 공기업도 좀 가급적이면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도 반드시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으로는 이분이 네. 뭐 호텔 실습, 교내 조교 이런 경험이 있으신데 마케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에서의 마케팅 직무가 채용이 열린다면은 인턴 등으로 채용이 진행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공기업의 일반 지점이나 사무 인턴으로라도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좀 보면요, 이 스펙 부분에서 학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뭐 이미 끝난 학점이라고 써주시긴 했지만 뭐 끝나지 않으려면 좀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뭐 지나간 부분이 아닌 이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어학
관련해서라든지 혹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경력과 경험 사항들로 이분이 보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학점 같은 경우 지금 취업준비생분들 만약에 졸업을 안 하셨으면은 가급적 평점을 3점 이상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수강이나 뭐 네. 이런 거 통해서. 네, 네. 4.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을 성적을 얻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3점이 안 될 경우에 취업에 있어서 매우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 학점으로 지원 자격을 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한화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GS, BJF 리테일 같은 경우 그리고 중소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학점이 3.0이 안 된다면은 애초에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 자격을 그렇죠.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학점을 보는 이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성실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학점을 네. 보고 있는데요. 학생의 본분인 이런 공부를 다한 지원자가 나중에 실제 입사에서도 맡은 바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점은 많은 기업에서 실제 인사 담당자들도 공식적으로 참고 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점이 낮으면은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에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학점에 대한 얘기. 특히나 전공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이공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압박 면접을 받을 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점수가 낮으면 면접에서 이런 압박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다 이런 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점이 낮은 만큼 다른 부분의 스펙을 좀 보완을 해서 상쇄를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참 그렇습니다. 마케팅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러니까 관련된 경력도 없고 뭐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대외 활동도 교내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셨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타율이 5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1회 네. 수상한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수상을 한 것이 그러니까요. 네.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마케팅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지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네, 어느 정도의 교회가. 규모나 위상을 교내니까 가지는지 사실 뭐, 예. 네, 그런 것이 좀 이제 관건이 교내에서도 되겠다.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 뭔가요? 뭐 마케팅이 이제 뭐 많은 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마케팅이라거나 아니면 공모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네. 그런 물론 뭐 교내 마케팅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지만 네, 이런 건 어떤가요? 예. 학점이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교내 활동을 많이 하고 교내 마케팅 프로그램 참여하고 하느라 좀 학적 관리에 소홀했다. 이런 건 어떤가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한 그런 뭐 논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학생으로서 학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런 대외 활동이나 경험이나 경력이 많더라도 학점이 3점이 채 안 된다면은 분명히 면접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마케팅 네, 부분, 저는 직무에 기본적으로 대해서. 예. 좀 다른 직무나 다른 산업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같은 경우에 TO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그런가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오는 부서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용을 집행하고 연구를 발주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부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TO 자체가 적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분이 마케팅 쪽으로 만약에 진로를 희망을 하신다면은 마케팅의 세부 직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좀 준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것이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직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 뭐 상품 기획,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지역 마케팅 등으로 마케팅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 지역에 대해서 세부 리서치 업무 담당을 하기 때문에 리서치 펌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통계나 데이터, 뭐 SPSS, SAS, R이나 파이썬 등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안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리서치 펌에서 이분이 2년 이상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으신다?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이런 오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하지만 이러한 그 2년까지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왜요? 굉장히 야근이 많고 조사해야 될 자료가 많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좀 보수나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경우가 많기 근데 확실히 때문에 그 2년 인턴을 그렇구나. 하고 나왔을 때는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들어가서 뭐 한 달, 두 달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2년 정도를 여기서 2년 버티신다. 버텼으면
인정하는 네. 그런 학점이 낮아도 얘는 잘하는 애구나. 이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필드의 실- 분위기가 있구나. 실무적인 경험을 예. 쌓아가지고 대기업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요. 예. 그 외에 뭐 상품 기획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시장 조사에 대한 결과값으로 수학 분석을 통해서 STP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화를 하는 직무입니다. 전체적인 상품의 스케줄링을 담당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부서들과 조율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 등에서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좋게 봐주실 것이고요. 이러한 공모전이나 창업 동아리 경험에서 협업 기반으로 기획력을 발휘를 했었다. 뭐 PPT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어필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과 지역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동일한 팩트에 대해서도 고객이나 계층 타겟별로 다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SNS를 잘 활용하고 비용 집행과 관리에서 능력이 있다. 플랫폼과 콘텐츠 등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신다면은 마케팅 직무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이분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조언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스스로 좀 부족한 것을 인지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던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좀 타협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취업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중견 이상의 기업으로 마케팅 직무로 취업하는 것은 확률이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리서치 펌에서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마케팅 직무를 정말 희망하신다면은 거기에서 1, 2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외에 네. 본인이 사기업에서 이제 채용 TO가 많은 영업이나 영업 관리를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분이 네. 지방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내가 지역 인재로서 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에도 많이 지원을 하신다면은 취업에 있어서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인 0067님의 고민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아직은 나이가 조금 어린 만큼 이 다방면으로 좀 그러니까요. 보완을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YUL 500님께서 결. 보내주셨습니다. 결 590님. 네. 스펙 내역서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학교가 인하대입니다. 학점이 3.5점, 전공은 SW. 소프트웨어 쪽. 네, 소프트웨어 쪽. 어학 점수를 보니까요. 토익은 없으시고 오픽이 IM2 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요. SQLD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인턴을 2번 하셨는데 한 번은 2개월, 한 번은 6개월, 반년가량 정도를 인턴 활동 경험이 있으십니다. 대외 활동은 논문 수상, 해커톤 수상, 공모전 수상, 오. 빅데이터 교육 이수를 하셨습니다. 꽤 네. 수상 수상 내역이 네. 필요하네요. 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인적성 실력, 코딩 실력, 면접 실력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오, 예. 입사 희망 회사는 빅데이터, SW 개발 쪽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꽤 길게 적어주셨는데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하반기 추진 중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서탈도 많고 사업이 됐다 해도 인적성이나 코테에서 떨어지고 이제 남은 몇 기업이랑 SSAFY를 코딩 바라보는데 테스트의 줄임말인가 봐요. 네. 이 SSAFY도 2번이나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도 없네요. 남은 기업도 인적성이나 코테를 봐야 하는데 자신이 없고요. 인적성을 키우려고 책도 여러 권 사서 풀어보고 코테 실력 올리려고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 삼성 아카데미 등등에서 문제도 풀어보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플랜 B를 세워야 할 텐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역량을 길러야 취업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작성을 했는데 역시 그게 문제일까요? 라면서 주변 사람들은 대기업 잘 들어가던데 제 욕심일까요? 중소기업은 쓰지 않았는데 중소기업까지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석사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외 무언가를 해야 할까요? 플랜 B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취업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하고 싶은 말만 봐도 얼마나 절실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져서 빨리 홍 반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어떤가요? 솔루션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일단 저도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그만큼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빅데이터나 SW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촉망받는 분야지만
경기가 어렵고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공자들도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SW 쪽으로 가신다면 최신 트렌드 그런 코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본인의 역량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주변에 취업한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역량을 갖췄었는지 나는 그들만큼의 그런 역량이나 자격 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빅데이터 현직자가 이 빅데이터에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제 해준 말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QL과 파이썬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예측 모형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 SAS, R 등의 패키지 등이 활용된다고 했었으니 이런 패키지 등에 대해서 사용법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이썬을 활용해서 캐글에 참여해보거나 빅데이터 공모전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고요. 프로그래밍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캐글을 남의 도움 없이 구글을 검색을 하면서 상위 30%에 드는 실력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현직자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딥러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 등을 경험한다면 가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분이 지금 인적성과 코딩 테스트를 극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이거는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견기업 이상 쪽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부분의 역량을 본인이 스스로 좀 쌓으셔야 되겠고요. 인적성, 전공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모전 참여 그리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뭐 코딩 언어나 이런 앱 등의 개발 그리고 교육기관 이분이 말씀하신 뭐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외에도 여러 뭐 캠퍼스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서류 통과도 어렵다, 취업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내가 본질적으로 확률 게임에서 불리한 곳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TO가 땡명이다. 이런 곳에 지원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빅데이터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유망 분야라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본인은 그런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 나의 지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뽑힐 만한 이유가 있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 냉정하게 스스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9살이시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석사 쪽으로 진학을 좀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 좀 추천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컨설턴트마다 드리는 말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IT 사기업, 이런 IT가 주가 되는 기업으로 지원을 하신다. 그리고 연구원 등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당연히 석사 이상의 학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 자체를 석사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뭐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사는 취업 이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지원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하지만 취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석사로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이가 더 들게 될 것이고 나중에 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또 채용 TO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취업에 더 우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진학할 수도 있는 석사 같은 경우에는 좀 플랜을 세운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대학원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취업 전략을 조금 더 보완할 수가 있다면 어떤 면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까요? 본인이 빅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아니라 일단 취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내가 그러기에는 좀 약간 전공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IT 분야가 메인으로 사용되는 곳이 아닌 그런 분야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뭐 금융권, 은행의 IT나 디지털 직무라든지 공기업의 전산직 이런 쪽들로 지금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IT나 디지털 직무 뭐 둘 다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루기에 내가 여기에서도 약간 부족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IT 직무를 지원을 하셔도 나중에 IT에서 한 2, 3년 정도의 경력이나 경험이 쌓여야만 디지털 직무로 갔었을 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지원을 하신다. IT나 디지털 어떤 직무를 선택하시든 저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공기업의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발 같은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공기업의 전산 소프트웨어 능력 같은 경우 공기업의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정도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개발 역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하고 외주를 주고 간단한 운영과 유지 보수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보다는 전공 역량이 굉장히 좀 허들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보면은 해커톤 수상도 여러 가지 하셨고 논문 수상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좀 역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코딩 테스트 쪽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이분이 함께 하시는 게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냐 눈을 좀 낮춰야 되냐 이런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네, 이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력직 이직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대기업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이런 쪽을 지원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뭔가요? 막상 개발 직무라고 뽑았지만 들어가서 하게 되는 주 업무가 뭐 유지 보수라든지 운영 쪽이 더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력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애초에 본인이 희망했던 그런 빅데이터나 개발 직무보다는 유지와 운영 보수 이런 쪽을 좀 더 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IT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방향이 순식간에 휙휙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갈 당시에는 내가 원했던 직무의 내용을 수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직무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중에 좀 사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배제를 할 수는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봤을 네,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물 경력을 쌓게 될 수도 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갔지만 경력을 잘 쌓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그런 물 경력을 쌓게 될 위험성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보수 쪽은 개발보다 좀 취준생들이 비선호하는 쪽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네. 그 IT를 전공하신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신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습득하고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을 보고 싶고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발 쪽 그런 쪽을 더 선호를 하시겠죠. 또한 스타 플레이어로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이런 개발 직무가 될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하지만 운영 보수, IT 전공을 하셨지만 내 전공을 살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한 이쪽 분야가 워낙 힘들고 야근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나는 개발보다는 유지나 운영 보수 이런 쪽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성향에 때문에 따라서 다르구나. 전공을 하신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29살 남성분이셔서 아직은 좀 조급함을 조금은 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터디의 홍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